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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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 vêtus en voilà par paquet, et tout ça pour tomber juste au coin de la rue, sur l'air qui m'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바담바담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바른미래당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항상 기도해주시는 우리 패친 여러분,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서 오늘 바담바담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바른이야기 제15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MC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입니다. 보통 이 장면에서 박수를 치셔야 돼요. 평상시에 잘 안 보셨다는 거를 오늘 딱 보여주시는데, 자, 벌써 15회가 됐습니다. 또 15라는 숫자가, 그렇죠? 하나의 쿼터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뭔가 한 분기를 지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이 진행을 해온 입장에서 많이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한 가지 먼저 보고부터 드릴 것은, 중앙당 대변인을 맡으면서 지난주부터 우리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후보님 캠프의 대변인도 같이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침 출근길부터 조금 전까지 계속 일정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이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보통 이렇게들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선거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같은 역할, 그리고 얼음판을 깨나가는 쇠빙선 같은 역할이라고들 합니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안철수 후보님 좋은 면을 많이 밝혀내고 또 많이 어필해서 이 서울시장 선거 저희가 멋있게 만들어가서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방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5회는요. 우리 기존에 앞에 광고가 나간 것처럼 오늘도 특집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매회마다 특집인데 오늘은 무슨 특집이냐? 최연소 특집. 그렇죠? 오늘이 최연소 특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연장자인 첫 번째 방송인 것 같은데요. 자꾸만 옆에서 내가 막 이러시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래요? 내가 해놓고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러시고. 어쨌든 오늘 상당히 스튜디오가 전반적으로 젊고 또 이렇게 화사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오늘로 며칠이 남았는지 35일이 남았습니다. 정말 한 달하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정확히 이제 5주가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젊은 후보들, 우리 바른미래당이 배출한 젊은 후보님들 4분을 모시고 각 지역에서 어떠한 승리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좀 소개를 드리죠. 제 옆에서부터 지금 계속 화면에 잡히고 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항상 저는 이 김병민 교수님 오시면 든든해요. 왠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우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입당을 안 하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바른미래당이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팟캐스트를 통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나왔던 게 바른미래당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님도 계시고, 제가 과거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20대의 경험 중에 가장 소중했던 경험이 기초의원으로서의 경험이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방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중앙정치에 그만할까요? 아니요, 지금 저기 모니터에 댓글이 안 보여서 제가 전화기를 좀 꺼냈습니다. 얘기를 더 마저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모든 지방선거 이슈가 중앙정치에 다 예속이 돼 있어서 사실 지역에 대한 현안, 지방선거 관심이 없는데 좀 젊은 지방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제 선전하고 지역정치를 바꾸는데 많은 혼신힘을 기울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4분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좋은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 멘트처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입당을 해달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왼쪽에 있는 분들부터 좀 소개를 해 올리죠. 저희 바른미래당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시도를 한 광역 비례의원 토론 배틀에서 서울 지역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고 비례대표 그러면 2번을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으신 우리 김재림 후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개를 간단히. 그럼요.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주최한 청년 토론 배틀 서울, 경기, 충북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등에게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일 경우 1번, 남성일 경우 2번을 주는 그런
경선을 통해서 서울 지역에서 우승을 한 김재림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 뭐 하셨던 분이에요? 원래는 의사이고요. 네, 의사인데 토론 배틀 공지를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좀 되게 신선하고 흥미롭게 여겨져서 네, 참가를 했다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이 토론 배틀 자체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소개부터 좀 하고 예. 네,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우리 후보님은 김효은 후보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김효은이고요. 하는 일은 대학에서 현대사회와 정보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외래 교수님이시군요. 네. 네, 지역이 어디시죠? 저는 이제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이요? 네, 근데 학교는 이제 서울에 있고요. 네, 포항에서 출마를 이번에 하신 거죠? 네, 경북도 경북도 광역 비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 비례를 준비하고 네. 계시는 거군요. 예.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왜 이렇게 박수에 인색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출근길 인사를 하는데 저희가 독특한 방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시민분들한테 좋은 하루 되십시오, 누구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청바지라고 청년들이 만드는 뭐죠? 시민 여러분 하니까. 네? 지방선거. 네, 청년들이 바꾸는 지방선거. 네. 그렇습니다. 청바지라는 이름을 딴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 자원봉사 좀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이 이 역에서 나오는 분들에게 일자로 서가지고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박수를 쳤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침 출근길에 박수 들을 일 거의 없잖아요. 그 시민 여러분 하니까 이렇게 합창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영상을 네, 보셨죠? 네, 그래서 네, 그 좋았어요. 참 참신하고 같이 인사를 하는 저희도 기분이 좋고, 네, 그 인사를 받으시는 시민 여러분도 참 그 표정이 밝으셨어요. 네, 근데 그 아이디어를 낸 게 누군지 아세요? 대변인님? 설마. 그렇게 깔때기 끈은 아니에요. 네, 우리 방송에 이 근래까지 계속해서 고정 출연 비슷하게 나왔던 우리 네. 양념장 지훈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장지훈 보고 있나? 네, 아침에 저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예, 저희 그 출국기 이사할 때마다 찍어드릴게 오세요. 서울에 계실 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서울시장 후보의 일정을 공유를 해드림으로써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자분 소개를 드리죠. 김한솔 후보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김한솔 후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도 제 소개 지금 하면 되죠. 저는 서초구 제4선거구, 그러니까 서초 1동, 3동, 방배 2동, 3동의 지역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는 김한솔이고요. 올해 만 29으로 20대 마지막 나이에 출마를 하게 되었어요. 네. 좀 끝이에요? 네, 그치요? 뭐 어떻게 뭐 더 원래 뭐 어떤 분이셨는지, 왜 하게 됐는지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저는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대표로 있는 것과 뭐 이제 COO, CFO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회사에 이제 뭐 임원이라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런 경영을 맡고 있고 이제 그 정치를 하게 이제 지역으로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서초동에서 초중고를 전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좀 어릴 때 이제 집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겪은 일들을 제가 좀 해결을 해보고자 이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접 그 몸소 겪은 어떤 사회적 부조리와 그런 어려움들을 한번 정치 무대에 뛰어들어서 바꿔보고 싶다라는 게 출마의 이제 배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뭐 여러 해 창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문어발식 창업을 하시는군요. 원래 문어발식은 아니고 원래 하나를 했는데 이게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제 방법을 잘 모르니까 나도 알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도우면서 이제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개가 됐죠. 김한솔 멋져요. 김한솔 화이팅 내보서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공유도 안 하셨잖아요. 네, 저. 공유도 안 한 분한테 이렇게 응원. 제 폰이 지금 밖에 충전 중이라. 핑계도 좋아. 네, 어쨌든 김한솔 후보님,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계시는 최원선 후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포 134동 잠원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초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는 최원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국제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네, 저도 뭐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뭐 지난 뭐 국정농단 사태 이런 걸 겪으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게 그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건가 그걸 깨닫게 돼서 관심을 갖고 청년 정치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 관심도 갖고 저희 당 바른미래당이 또 저희 성향에도 맞고 해서 이번에 직접 정치에 참여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네 분이 자기소개 겸 그리고 출마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해주셨는데, 야, 정말 이렇게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좀 감회가 새롭네요. 네. 우리 김재린 후보님은 우리 지금 이제 광역 서울시 의원 비례 대표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확정이 된 거예요? 2번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를 득표해야 당선되나요? 15%. 10명,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10명이라서요. 네. 15%가 넘어야. 야, 정확히 15%.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보존을 받는 비율이 15%예요. 야, 아주 공정하네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선거에 출마해서 아마도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한 4, 5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쓸 것이고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한 7, 8천 되나요? 제한 금액 5,300만 원. 5,300만 원. 뭐 이 정도의 비용을 써서 득표를 15%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만 선관위로부터 보존을 받게 되는데 15%를 못 받고 10%에서 15%의 득표를 하게 되면 절반만 보존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나가신 분들은 당선이 제1의 목적이고 혹여나 낙선이 돼도 15%는 넘게 받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딱 15%가 당선의 의무에 걸렸으면 공정하네요. 제가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설마 바른미래당이 15%를 못 받겠습니까? 네, 지금 아무리 뭐 다른 이슈들이 전부 다 뒤엎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선거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바른미래당의 진가를 분명히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감회가 새롭다고 한 것이 우리 김재린 후보님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만든 이 후보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정치를 하시게 된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그 홍보물을 딱 보시게 된 게 인생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셈이죠. 원래 이제 나중에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내가 이제 뭐 뛰어들어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우연히 보게 돼서 제 예선을 통과하고 이제 뭐 또 토론은 또 열심히 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인생의 방향이 좀 많이 바뀌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쵸. 어떤 전공의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그 마친 게 이제 올해 2월이었고요. 그러고 이제 쉬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레지던트 과정은 아직 안 한 상태라서 세부 전공은 없는 상태고. 딱 밑을 안철수네요. 그죠? 안철수 대표께서 아마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공을 정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을 했고. 그 후보님은 이제 기초의학을 또 생리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하시긴 하셔서 어쨌든 일종의 대학원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전달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재림 후보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마치 그 송중기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 그러세요? 방금 뭐예요 그 리액션은? 송중기 팬 뭐 이런 훨씬 나서. 그렇죠. 죄송해요. 엄청난 송중기 팬. 제가 너무 낮게 봤네요. 네. 송중기 팬 여러분의 집중 질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멋있으시고, 우리 이 비례대표 후보 대신 우리 김재림 후보님께서 우리 당이 꼭 15%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광폭적인 활동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원선 후보님은 이 청년 정치학교, 그렇죠? 뭐 정치학교 이런 것들은 정당이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 기존의 바른정당에서 만들었던 청년 정치학교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하고 있죠. 네, 이 청년정치학교를 통해서 입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정치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 이 한 주 동안에 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슈들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다 이게 생계 때문에 얼마나 바쁘시고 이 정치 뉴스 보실 틈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뉴스가 뭡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외치로 봤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로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평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북미 회담이 결국은 결렬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잘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자 조금 전에 기사에 따르면
판문점 싱가포르로 압축됐던 이 북미 회담 장소 개최지가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제가 바깥에서 보기에 바른미래당의 선거에는 조금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외치간의 내치 측면에서 보게 됐을 경우는 국회가 마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임시 국회가 사실은 중단돼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은 드루킹 특검에서 비롯이 된 것이죠.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어저께 사이다 발언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의 속을 좀 시원하게 한 것 같은데 드루킹 특검 이번에 안 받으면 4년 내내 끝까지 이 특검에 대해서 관철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5월 11일 같은 경우가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거의 다 끝났고요. 그 상황에서 최종 막바지 협상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드루킹 특검 받을 테니 같이 여기에 5월 청년 일자리를 위한 그 추가 경정 예산을 같이 받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터라 아마도 이 부분들은 좀 잘 풀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5월 14일 같은 경우가 이 국회 의원들이 4명의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의원에 대한 사표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4명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드루킹 특검은 받으면서 여야가 협상을 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특검이 하나의 또 다른 이슈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야, 이 복잡한 전국 현안을 이렇게 정말 말끔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직전까지 다른 방송을 하고 오셨다는 느낌이 아예 아닙니다. 네, 네. 바담바담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 든든한 김용 교수님께서 지금 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님 11일 날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바른미래당에서 이 논평을 얘기를 이 드루킹 보호하기 순장조를 자청했느냐.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 임기까지는 이걸 무조건 지키다가 그냥 나 사라질래. 뭐 거의 이런 느낌 같아요. 이 배짱도 너무 지나친 배짱이어서. 어쨌거나 지금 이 민생과 그리고 뭐 청년 일자리 모든 것들이 지금 국회에 머물러 있고 이 국회에 파행을 시키고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네, 국회에서 하루빨리 타협이 되어서 빨리 이 지방선거로도 좀 이슈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 네 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아까 제가 한 분한테만 안 여쭤봤어요. 왜 정치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국민의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는 저 부담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아니요. 2017년 1월에 제가 이제 100분 토론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4분이 패널로 나오셨는데 2분이 지금의 1번 당, 또 2분이 이제 지금의 2번 당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다투고 계셨는데 사실 토론이란 게 이제 양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질이 좀 좋아야 되는데 계속 험담만 하시더라고요, 서로. 그러고 이제 사회자분이 이제 안철수 대표님, 전 대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또 이제 험담을 막 하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그 그러니까 4명의 패널 다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서 저 진짜 다당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당제의 어떤 작은 밑거름이 되고 싶어서 근데 되게 출마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되게 독특하네요. 네, 독특합니다. 다당제의 중요성을 알고 입당을 했다라는 거는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번 당과 2번 당이 이제 싸우는 모습에서 그러니까 토론의 이제 그 내용보다는 그냥 이제 헐뜯고 싸우는 내용만 계속 중계가 되는 게 이제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4명 다 공격하는 안철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런 궁금함도 생겼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다당제 때문에 국회도 돌아가게 되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정치를 하겠다는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말 이 참신하고 그렇죠? 네, 정말 이게 목표가 명확한 그런 이유로 정계에 입문하신 그래서 3당을 선택했다. 제가 하나만 좀 얘기해 드리면요. 뭐, 네. 과거에도 제가 지방선거 출마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젊은 청년 지방의원들이 생각보다 몇몇 있긴 했어요. 네, 근데 네. 그 당시에 청년 지방의원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특정 지역에 있는 정치인과 유대관계가 있거나 같이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고 가는 거지 정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학교에 들어가고 또 같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 뛰어들고 토론 배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미래당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국당이나 민주당도 좀 벤치마킹해서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성공을 해서 의회에 입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TK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정당의 아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기에서의 바른미래당이 비례로 나왔을 때의 지역의 느낌, 현안에 대한 그런 받아들이는 지역 민심은 어떤 건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포항이 사실 작년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거는 지진 문제가 있었던 건데 여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앞서서 내용들을 뭔가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경북 도의회 자체가 95%가 지금 2번 당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번호로 얘기하신 것도 되게 독특하고 1번 당, 2번 당. 원래 저희가 빨간 당, 파란 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 1번 당, 2번 당으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2번 당이 지금 이제 95%가 넘는 그 차지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땐 저 혼자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이것을 어떻게 지역에서 잘 열어놔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는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이제 살아있다.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여론화를 주문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이제 그러면 드루킹 여론 조작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뒤에서 고성이 그래서 정말 외롭다. 이게 내가 의회에 가는 순간 정말 현실이 되겠구나. 근데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멋있으시네요. 정말 포항 지역에 전체 대학생 등록금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직 지원 안 되고 있지 않나요? 교육부에서 하기로 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 전체 전 대학생 포항에 거주하는 전 대학생 다 지원한다 그랬는데 아직은 말뿐인 거. 지진 이후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많이 이제 지진도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남구 지곡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지지난해 경주가 지진이 났고 이제 이번에 흥해가 지진이 났고 이제 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흥해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나거든요, 피해가. 저희 부모님은 북구에 살고 계시는데 정말 제가 느꼈을 때도 정말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포항시장이 이제 지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에 돈을 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고 그리고 피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땐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다 나가거든요. 많이 이제 또 포항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포스코 때문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안 있어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산상의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근본적으로 할 것인지 또 이제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면피성,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행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일단 받았으면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문제도 크고 앞으로는 또 해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재난 재해에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지진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뭐 지열 발전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죠. 네, 자연재해로 봤을 때 또 앞으로 한반도가 겪게 될 뭐 미세먼지도 다 자연재해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힐링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정말 의식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된 배경도 정말 참신한 우리 후보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후보들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공유를 부탁드리지 않아봤는데, 자, 지금 이제 30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네, 이제 공유를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유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네 분의 친구분들 무조건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공유를 눌러주셔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가치를 더 보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역 현황 같은 것들 얘기해 주시는데 어때요? 지금 지역에서 좀 뛰어보시니까. 두 분은 서초. 네, 두 분 다 같은 서초세요? 네. 서초 1, 서초 4. 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얘기해 주세요. 서초 지역에 대해서요. 네. 서초는 일단은 바른미래당을 전혀 지금 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1번 아니면 2번 저도 그 1번당 2번당이네요. 1번 아니, 아니면 근데 서초 갑 지역에 이해운 바른당 정당의 전 대표 계시는 거고 네네. 서초 을 지역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사실 바른정당 갔다 돌아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도 몰라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바른정당 왔다 가신 그 시점이 너무나 이른 시기였고 그리고 일단은 그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름을 보고 뭐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 뭐 이렇게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그쵸. 계신 분들이 네,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 선거 치르기가. 거기다가 또 이제 문제는 제가 굉장히 지금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당에서 후보로 나오니까 약간 이제 조금 더 군소정당 군소정당 굉장히 그런 작은 식으로 거. 그런 느낌을 많이 그러니까 받고 거의 바른미래 그럼 모르시고 안철수, 유승민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이름만 얘기하고 다니라고 당 이름 모른다고 거의 그렇게 얘기하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친박연대라는 당이 이름이 존재했던 네. 알겠죠. 알겠죠. 저희도 뭐 지난번에 그 2017년 1월달에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당 이름을 얘기하시면 이 정치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당 이름은 몰라요. 항상 소개하고 다녔거든요. 네,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네, 이런 분들이 계신 당이에요. 라고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홍보를 했어요, 지역에서. 그랬더니 당이 없어졌네? 네, 새로운 당이 만들어졌어. 이제 또 바른미래당입니다. 그건 또 뭐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도 동네 다닐 때 어떤 동네 갔을 때 이제 이 동네에서 딱 얘기를 꺼냈는데 약간 이제 안철수 대표님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저희 안철수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이쪽 동네 갔는데 똑같이 꺼냈다가 살짝 좀 방향이 다른 것 같다고 유승민 대표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제 뭐 어쨌든 대권 후보가 2명이나 계셨던 계신 당이기 왕벌 2마리 있는 정당.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이제 예비 후보 기간 동안에 웬만하면 좀 동네 특성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명함도 다르게 하고 이제 피켓도 다르게 해서 저한테 유리한 그런 분을 좀 더 언급을 많이 하죠. 각 동네에서. 그러니까 서울은 진짜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가 받았던 표를 합산해 보면은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받았던 표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서초구 2번 당 이깁니다. 합치면 이기는데 2번 당 이깁니다. 1번도 이기고 2번도 이깁니다. 저희 지역은.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뭐 더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가 않다 현실은 또. 네. 어떠세요? 뭐 또 따로 현장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이분 한 분을 좋아하시면 그분 칭찬하는데 또 반대로 한 분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막 이러시는데 그게 그리고 저희는 제 지역은 정말 보수의 본진이라고 하는 그 서초 갑 지역이라 가지고 네 지금 뭐 서초 갑 지역의 보수의 본진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이번 당 그 지지 세력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큰데 그래도 정말 시간이 갈수록 느끼고 있는 게 정말로 바뀌고 계시다는 거. 처음보다는 확실히 그래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저를 때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해코지 하는 줄 알고 놀랐는데 그분이 지지율 안 올릴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 지지율이 안 오르냐고 빨리 좀 그 이번 당을 이기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혹시 김한솔 아니었어요? 전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야 한다고 처음 운동할 때보다는 많이들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시군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이런 지역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려움들은 대부분 느끼는 것들이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선대위에 발족하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비슷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당에 대한 지지율도 작고, 그렇죠. 근데 이러한 특히나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하시는 이제 신인분들은 그 어려움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텐데 서로 뭐 좀 어드바이스 해주실 거 있으면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고,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답하니까 좋더라. 뭐 그런 것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지역에서 좀 참. 1번 당, 2번 당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번 당이 뭐야, 1번 당이 뭐야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지 않아요? 2번 당은 그 홍준표 대표 계시는 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굳이 홍보를 해줄 필요가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확 와닿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홍준표 대표께서 계시는 2번 당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지방선거 유세장에 당대표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현수막에 당 이름을 이렇게 작게 쓰는 후보들도 많고요. 맞아요. 저희 지역이 특히 그렇죠. 저희 지역은 안 그런데. 그래요? 저희 지금 제 상대 2번 후보님은 굉장히 작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보이기 껄끄러운. 거기는 보수의 본진이 아닌. 저희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메기도 공천 받으면 된다는 그런 당이 이제 2번 당 자유한국당이라서 포항이랑 서초랑 아마 자매기라는 도시일 거예요. 포항 과메기를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초도 마찬가지예요. 서초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동네여서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많이 과거의 성격대로 선거를 치러지지 않을 것 같고 민주당이 특히나 과거에 굉장히 열세 지역이었던 곳이지만 이번 지방선거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한국당과 미래당 중에 어디에 더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좀 이번 선거에 함의하는 바가 클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 얘기했는데 오늘자 뉴스 보니까 국회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국회에서 이제 국회는 항상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원내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드루킹 특검 관련해 갖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홍 대표가 정리해서 끝내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반발해 갖고서는 내부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 내부 환경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거기 못지않게 사실 미래당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공천 관련된 자본들이 엄청나게 있는 상황이라 결국 안 좋은 내용들은 서로 정당이 다 갖고 있는 거고 그 내용 속에서 얼마나 후보가 참신한 인물로서 승부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잠깐 아까 김재린 후보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대한민국에 크게 뉴스가 났던 적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시장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환자를 구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래당에서 의사 선생님이 광역의원으로 돼갖고 그런 멋진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방의원 중에 전문가 출신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기초 단위에서는 각 단위 보건소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보건의료 관련된 예산들이 엄청나게 집행이 되는데 이걸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의원들이 거의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좀 오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케어 관련해 갖고서는 워낙이나 진보 보수가 뜨겁게 붙었던 내용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래 관심이 좀 많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여기 나올 때 이제 이력에 썼던 것 중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라는 단체의 회장하고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를 맡았던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제가 군 복무를 대체해서 할 당시에 공중보건의사들도 그 대표적인 젊은 의사 단체로서 이제 회장을 선출하고 그 회장이 이제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같이 역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2016년에 이제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사실 젊은 의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시니어 의사들하고 좀 다르게 의료 현안들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의료 환경과는 많이 좀 달라진 환경에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의료적인 뭐 부분 문재인 케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내의 의료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 내에 이제 구별로 이제 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큰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그 시의 방향에 따라서 그 예산이 굉장히 복지라는 이름하에 조금 보건과는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비의료인보다는
여러 가지가 좀 더 친숙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견제를 한다거나 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부분, 좀 더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하고요. 뭐 아마 그 외에 다른 의료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워낙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이견의 편향성이 굉장히 큰 사안들이라서 뭐 그냥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마 이렇게. 서울시 비례대표에 이번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들을 봤을 때 유일한 의사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고 청년 의사 타이틀을 굉장히 높게 홍보하면은 저는 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저희 뭐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김재림 후보 같은 분이 이렇게 우리 당에 있다. 그리고 이 김재림이라는 분은 우리 당의 이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우리 당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리틀 안철수라고 해주셨잖아요. 당장 괜찮지 않아요? 리틀 안철수? 뭐 그것도 괜찮은데 당장 안철수 캠프에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뭐 요청이 있다면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요청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예. 저희 지역 저희 지역에 후원 지지 요새 와야 되는데. 저희 기관차 역할, 세빙선 역할하는 서울시장 선거.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당이 삽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나중에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잠깐 보건이 하실 때 안동에 1년 있으셨다고 해서 경북에도 이렇게 살짝 원진이라고 죄송해요. 제가 본 적이 안동입니다. 아, 네. 어쩐지 안동이라서. 뭐 그것 때문에 거길 근무를 한 건 아닌데, 근데 뭐 하여튼 안동에 좀 연고가 좀 있습니다. 네. 아까 근데 그 의사 관련된 거는 기존에 뭐 그 질문 대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즉흥적이셨던 거잖아요. 딱 의사 선생님 하니까. 네. 아 근데 그 대답을 저렇게 잘 하시는 거 보면 토론 배틀 네, 넘버원. 우연히 1등 하신 게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5월 31일부터 본선거 기간이 시작되죠? 네. 맞나요? 5월 네. 31일부터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전략과 공략 그리고 나만의 좀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 지금 하고 있으신 것도 괜찮고요. 그건 우리 김한솔 후보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있나요? 김한솔 후보님이 갖고 있는 경력을 다 소개 안 한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줘요. 아 그래요? 저희 경력이요? 경력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저는 일단은 원래 음악 작곡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정부 예술 단체랑 뭐 기초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뭐 기관 산하 뭐 예술 단체랑도 많이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음악을 계속 하다가 뭐 많은 일을 겪었죠. 예술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국가적인 일들 뭐 메르스나 아니면 이제 뭐 또 뭐 세월호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근데 생업으로 또 음악을 예술을 하는 사람한테는 예술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애도 기간을 정부가 해버리면 생업으로 사는 예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또 운 좋게 저는 이제 예술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기획사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음반 기획사를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작곡을 살려서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정체가 미래당은 뭐예요? 로고송이 나왔어요? 네? 로고송?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직접 로고송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오늘 한 4통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거사무소로 전화가 와가지고 로고송 하는 업체다. 제가 그걸 맡길 거면 제가 만들죠. 왜 걔네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이 중앙언론 뉴스에서 한참 회자가 됐던 게 자유한국당의 핑크폰 논란이에요. 아시죠? 그쵸. 아기상어 뚜루뚜루 이거.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상어 가족 노래를 자유한국당에서 쓰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저작자가 싫지. 이거를 반대했고 네. 저작자가 반대하니까 너희들은 됐고 실질적인 원 저작자가 미국에 있다. 미국 동료니까 우린 얘네랑 할 거야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고송이 갖고 있는 선거에서의 함의가 굉장히 큰데 그런 내용들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기를 살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지. 안 그래도 그래서 로고송을 예전에 이미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6탄전이라고 하는 이 선거 운동에 뛰어들고 나니까 만들 시간이 없어요. 만들 그 뭐 머리가 돌아갈 시간도 없고 지금 뭐 지역 이제 분들 만나면서 현안도 알아보고 또 이제 거기에 맞는 공약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인사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데 창작은 어쨌든 시간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혀 제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아 그래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그 지역 그 유권자분들을 만나고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참신하고 산뜻한 네. 자기를 어떤 노래보다도 어필할 수 있는 노래를 직접 만드시면 네. 그 노래만 계속 틀어놓고 다니셔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에 네. 휴일에 공원에 나가서 기타 들고 나가서 네. 한번 음악을 연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좀 필충만하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좀 사람들 이제 불러 모을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막상 유권자들이 안 오고 전혀 다른 어린애들. 미래의 유권자. 미래 유권자. 지금 5월 13일이 아니라 미래 유권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셨길래 상어가족 노래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이제 그냥 뭐 제가 자작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곡들을 불렀는데 이제 뭐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더라고요. 뭐 애기까지는 아니고. 재능이 있으니까 사실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데 이 벌레 소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노래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회자가 됐잖아요.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확실한 건 유튜브에서 거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조회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노래가 노랫말과 멜로디를 가지고 아 얘가 주장하는 건 이거구나를 확신이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로고송이라는 건 그냥 당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서 빠르게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홍보할 수 있으면은 그게 유일하게 저는 한솔 후보가 갖고 있는 장기인 것 같아서 한번 뭐 그런 거 고민하면은 어떤 홍보 수단보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선거비용도 다 아끼게. 그리고 이제 좀 창의적인 정치 도구일 수 있으니까요. 좋은 거. 사실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이 있고 그리고 한예종 서초 캠퍼스도 있고 거기 앞에 이제 악기거리라든가 뭐 연습실들 다양한 그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친구들이 살아요. 뭐 홍대는 네네 홍대 쪽은 이제 아무래도 버스킹 이런 게 많지만 이쪽은 이제 좀 더 순수 예술 정통 예술 쪽으로 많이 있는데 뭐 이 친구들이 또 저를 어떻게 받아들여주는지도 이제 좀 문제죠. 이제 별 걱정을 다 하시고 랩을 하세요 그냥. 아니 뭐 예술의 전당 있는 동네라고 뭐 오페라만 해야 되나?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거기 살진 않아요. 아우 네, 뭐 그건 그렇죠. 유권자는 아니에요. 자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기획에 좀 뛰어나신. 아니 지금 거의 민주당이 특검 못 받겠다는 정도로 뭐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공천이 확정된 거예요? 네? 지금 댓글엔 계속 김병민 교수님 팬들만 팬이라고 계속 댓글 남겨주시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안 하고 버티고 계시는 저희 지역위원장님 등장하셨습니다. 최태열님이 시청 중입니다. 파이팅. 네, 많은 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작곡 얘기도 나왔고 또 뭐 자기만의 어떤 산뜻한 좀 새로운 정책 공약도 괜찮고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선거운동 방식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뭐 그 형님처럼 친하게 지내는 분이 김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면서 헬멧을 쓰고 장성동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곧 이거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어차피 사대부가 따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멀어서 저도 지금 킥보드를 대기 중인데요. 전동 킥보드. 그렇죠. 전동 휠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동 휠은 좀 위험한. 예, 그 교통법상 까다로운 것도 너무 많고 킥보드가 나는데 헬멧 때문에 헬멧을 헤어스타일 포기하세요. 민트 헬멧. 헬멧을 크게 3번. 헬멧을 선거운동 모자로 해서 써도 상관없지 않나요? 없죠. 거기다가 다 이제 번호 같은 거 붙이고 다니던데. 맞아요. 네, 사실 헬멧이 뭐 교통법으로 안 써도 걸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안전상. 그래서 저도 전동 킥보드를 구입을 했고 안 그래도 장성동 후보님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지금 실명 공개하신 거예요? 아유 뭐야 큰일 났네. 어쨌든 후보님한테 연락을 해서 피켓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좀 활용을 해도 되는지 뭐 여쭤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각자 빨리빨리 그죠? 더 시간 놓치기 전에 공유 좀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냥 이 얼굴과 목소리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진짜 좀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계신 거 없어요? 아직까지? 아니 뭐 저희는 하고 있죠 이미 어떤 뭐 예비후보 때부터 뛰고 있었으니까 뭐 특별한 방식이라면은 저희는 그냥 뭐 피켓을 이거 선거법이 근데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신인들은 선거법이 이게 걸리나 안 걸리나 되게 어려운 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건 몸에 일단 달려 있으면 된다, 몸에 안 달려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밥 먹을 때도 일단 피켓을 등에 지고서는 최대한 그 분식집 앞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다거나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점심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교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뭐 형이 왔다 이런 식으로 또 피켓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귀여우죠.
저희 대선 때 이제 안철수 후보님 이제 이거 마스크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청년 특보들이 그걸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했던 이제 김세진 후보님이 남양주로 나오세요, 시의원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5월 5일 날 아이언맨 마스크 쓰고 이제 뭐 봤어요. 네,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청년다운. 민주당의 최재성 후보가 아이언맨 마스크 쓰고 있던데. 네. 근데 여기 거의 헤드까지 이렇게 싹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른미래당에서 젊은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각계 전투로 선거를 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하나의 공통된 아이템 같은 걸 좀 개발해서 그것들을 모두가 똑같이 치르면서 선거를 하게 되면 하나의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가장 문제는 중앙 언론에서 아예 안 다뤄요. 관심이 없어. 유일하게 하나 관심 있는 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과연 김문수 후보에 앞서서 2등을 할 것인가 정도까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1등. 네. 이미 6월에 1등은 네네. 3번입니다. 그러니까 2, 3등까지도 이게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가 지금 중앙의를 보고 있는 야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초단위나 광역단위 의원으로 출마한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선거운동을 각자가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은 그게 큰 이슈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된 뭔가를 가지고 특징적인 것들을 잡아내면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게 회자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중앙에서 누가 통제 안 하나요? 딱 기획하거나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송 언제 나오나요? 네? 로고송. 대변인한테 로고송 중앙당. 언제 나와요, 로고송? 로고송 언제 나오나요? 네, 5월 30일. 아니 뭐 좀 참신하고 그런 거 제가 이제 페이북을 보다가 우리 이준석 위원장 명함 보니까 이거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함이 여러 버전이 있어요. 네, 여러 버전이 있어서 그 버전마다 사진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거에는 그 명함 뒷면에 그 공약을 네, 설명을 해놓고 그런 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명함이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그렇죠? 네, 저희도 디자인 다 직접 한 겁니다. 네. 명함 디자인. 이런 명함 말고요. 그 말했던 게 갖고 있는 동네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지역에 딱 맞춤형 명함들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때 기억해 보면 저도 명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카톨릭 신자여서 그 세례명이 안드레아거든요. 그러면 성당 앞에 가서 나눠주는 명함에는 세례명을 나누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딱 포지셔닝을 맞춤형화 시킨 명함이 한 100종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업체 같은 데 맡기면 돈도 들고 비싸잖아요. 근데 포토샵 조금만 하면 금방 붙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거리를 나가서 명 한 장 더 뿌려야지 이것보다도 31일 전까지는 이제 그런 전략과 무기를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기획을 조금 해보고요. 튼튼하게. 그래서 저는 그럼요. 동네별로 다른 피켓을 들고 나가요. 이제 다른 그 동네 맞춤형 피켓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을 피켓에 담아서 나가요. 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분당 이제 각 지역의 그 자기 경쟁자 1번 당이든 2번 당이든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돼.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해 주시고 이기기 위한 어떤 방법, 차별화 이런 것 좀 어필 한번 해볼까요? 네. 대본에 있더라고 이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얘기하는 우리 작가님 그만두신다고 이거 안 하고. 이런 게 있었군.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여기 있네. 숙제들 안 하고 오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 한다고 다들 이제 머리 쓸 시간이 없었나 봐. 그런 게 있었는데 안 하셨답니다. 작가님 어떻게 하죠 이분들? 근데 진짜로 궁금한 게 1번 당 후보가 핵심 경쟁자인지 2번 당 후보가 핵심 경쟁자인지 궁금해요. 지역마다 다르겠죠. 저는 원래 1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뛰다 보니까 이게 2번인 것 같은 생각이 갈수록 들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피아식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민주당 지지, 그러니까 보수 지역이었지만 민주당 지지가 워낙 높으니까 바뀌었겠지 했는데 제가 유권자들 만나면서 피부에 와닿는 건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은 2번이 경쟁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2번 경쟁자는 어떤 분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60대 후반, 70대고 네, 아주 오래 구의원부터 24년을 지역에서 하신 제가 그런 뭐 지방 토 세력이라든지 그런 지방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제가 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죠. 특히 이제 시의회 의원 후보들은 좀 젊은 분들을 원하시잖아요. 지역 구민들께서 그렇죠. 그런 좀 차별화 포인트를 정말 명확하게 뽑으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으로 계속 좀 치고 나가시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각자 지향하는 정치의 사자성어라는 숙제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사자성어 준비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있죠? 준비하셨나요?
네, 뭐 준비하라고 하셔서. 그렇죠. 네. 자, 자기가 지향하는 정치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재림 후보님은 늦게 네. 합류하셔가지고 없으셨죠? 네. 그럼 우리 김영훈 후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저도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이제 카메라 적어보시는데요?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세이공청이라는 말이 조금 저한테 와닿았어요. 뭐라고요? 세이공청이라는 말이 이제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남의 말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 이제 뭐 자세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골라봤습니다. 세이공청. 네. 네. 자 다음 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자성어 아니고 그냥 4글자짜리 저는 부탄처럼이라고 그 동남아의 작은 나라 그 부탄을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탄처럼. 뭐 나라 크기나 종교적으로 정말 절대적 비교는 불가하지만 그 나라가 이렇게 모든 정책을 필 때 첫 번째 그 원칙이 그 왕의 원칙이 국민이 행복한가래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 국민이 행복한가 이거를 먼저 뭐 진짜 뭐 이념 싸움이 아니라 뭐 개파 싸움이 아니라 행복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면 즐거운 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탄처럼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약간 좀 부탄가스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어떠세요? 저는 뭐 사자성어는 아니고 약간 좀 이제 따공청주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듣고 뛰자. 이런 청 뭐라고? 따공? 주. 네네. 달리주. 한글 두 글자와 한자 두 따뜻한 공동체. 그래서 사자성어는 아니고 약간 중국말 같은. 아 그러네요. 하고 이름 같기도 하고. 네네. 따봉청주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다른 분들 다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토론은 대표잖아요. 반반. 사필 기정 좀 간단하지만 저는 사실 뭐 이번 선거를 다들 좀 뭐 완전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도 지금 계속 여러 어려움들 말씀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이 나아가는 길이라던가 또는 그간 걸어왔던 길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사필 기정으로 갈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 앵커께서도 한번 쭉 해주시죠. 뭐를요? 사자성어로. 사자성어요? 네. 후보님들 위한. 기가 차시는데. 나한테 올 줄 몰랐네. 네,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김효 교수님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어떠세요? 우리 바른미래당의 이 참신한 후보님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지금 이 복잡한 전국 속에서도 뭔가 이 좀 반짝반짝한 빛을 내실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이 좀 생기는.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사실 이런 지방선거를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우리 정당의 미래를 위한 젊은 주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가 막 치열하게 진행되는 게 올 때가 됐거든요. 2018년이니까. 근데 이런 지방선거가 완전히 사라지고 중앙에서는 중앙정치 그리고 결국 외교에서의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을 지방선거가 다 덮여버리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좀 더 널리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지방정치 바꿀 수 있다는 거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서 저도 아까 사자선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경계했으면 좋겠는 거 하나.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사자성어 내로남불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의를 얘기했는데 정의는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하고 싶은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길을 다 늘어놓는데 막상 권력을 취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그 정의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정의가 돼버리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네 분 다 당선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는데 의원님으로 당선되셔서 4년의 의정활동 하실 때 이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정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도 그럼 하나 해볼까요? 네, 준비하셨어요? 고진감래? 고진감래. 네. 뭐 그날 힘든 것들 그 다음으로 미루고 하시면 이 선거는 정말 1분 1초가 귀하고 그렇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좀 힘들고 불편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든 일이 남들이 할 수 없는 공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힘든 것들 잘 참아내시고 하시면 분명히 달콤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뭐 네 분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각자 이제 마지막 또 어떤 결의의 말씀도 괜찮고요. 지역에서 분명히 보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남아서 도는 자료이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그런 말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실까요? 준비되신 분부터.
내가 제일 어릴 것 같아라고 하시면 또 하시면 돼요. 정말 한솔님 아닌가요? 제가 제일 어린가요? 저는 뭐 일단은 지역을 돌면서 발견했던 문제점들과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것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어떻게든 의원으로서 의원답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많이 그러니까 유권자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당선되면 안 온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저는 정말 표심의 마음으로 당선돼도 자주 찾아뵙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뭐 당선을 기정사실로 하니까 벌써부터 초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후보님입니다. 네, 아주 자신감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떠세요? 잠깐만요. 후보님도 한 말씀. 네. 후보님 기다리고 계시나요?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얘기하세요. 복수하려고.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정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카리스마나 뭐 이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경계를 지을 때 이제 나폴레옹이 했던 그런 카리스마 정치였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정치에서 이제 많이 멀어지는 꼰대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네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마음 계속 그대로 가져가는 절대로 나이가 들어도 꼰대는 되지 않는. 네, 그만둬야죠 그러면. 당선되시면 과메기 들고 여기 오실 거예요. 네, 과메기 마스크 쓰고. 네,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로서 우리 당의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목도 이제 담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뭐 그런 결의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또 뛰고 계시는 또 젊은 후보님들 뵈니까 저한테도 좀 많은 자극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약에 된다면 이제 좀 뭐 제가 쌓아왔던 어떤 그런 경력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뭐 서울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좀 더 부담감도 또 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좀 당의 어떤 지지율을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뭐 세빙선이자 뭐 기관차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열심히 돕고 해서 결국 이 네 분이 모두 다 6월 13일에 웃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전화드릴게요. 캠프에서 만나요. 네. 교수님은 저희 쪽에. 혹시 근데 나오실 거면 아닙니다. 네. 경쟁자로.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할 텐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구지? 라는 게 잘 몰라올 만큼 그리고 이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돼가고 있지? 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을 만큼 지금 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쪽에 온통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근데 이제 이런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국회 여러 현안들 때문에 이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 뉴스에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뛰고 계시는 후보님들 잘 살펴봐 주시고 정말 우리 동네 일꾼 누가 적절하신지 잘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돕혀서 우리가 잘못 후보를 뽑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리 동네에 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이 15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쁠 수 있는 와중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고 또 지역에서 정말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